안규백 국방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미의 대화 재개와 물밑 접촉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정보사항이라 제한적이라면서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김여정 그 담화를 보면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더 세부적인 분석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57개라고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한국 국방장관의 논평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거로 보십니까? 저는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용 능력 검증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이번 UFS 훈련 일부에 대화력전 등 2개 평가를 이미 완료했다고 안 장관은 답변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국경선화 공사에 대해 국방부는 2028년쯤 완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50km 중에 불모지는 약 90% 정도가 완성이 됐다고 보고 지뢰지대하고 철조망은 30에서 60%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이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신형 600mm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 미사일 등이 휴전선 인근 전방에 배치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서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건을 만들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이 대통령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한중 관계가 전면 보완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조현 외교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한반도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이 대통령이 광복절에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왕 부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那是朝鲜跟美国之间决定的事情，那么尤其是美国，应该改变他们长期以来对朝的敌视政策。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행보에 의미를 부여하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한 반면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변화가 먼저란 입장으로 거리를 둔 형국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정치부 김하영 기자와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김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 그 기조에는 어떤 계산이 깔려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 정치 시간표상 만만치 않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외교적인 성과라는 디딤돌이 필요한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내 여론이 따가운 이란 핵의 수렁에서 서둘러 빠져나올 출구 전략은 아직 마땅치가 않고 네. 이 시선을 북핵으로 돌리려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성공 문턱까지 갔던 북미 대화 카드를 다시 꺼내든 셈이죠.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9월 미중 정상회담, 11월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어지는데요. 북한의 핵무기가 57개나 있다와 같은 발언은 국제사회의 북한 리스크를 새삼 환기한 다음에 자신이 외교적 해법을 내놓는 모양새를 취해서 주목도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비핵화 이야기하자고 하면 북한이 뒤로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자기 제안에 응하면 그 얘기는 안 할 수 있다고 내비치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 인정받을 기회도 자신이 만들어줄 것처럼 유인책도 던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로서는 북핵의 현 수준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힘 대신 말로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이란 전쟁과 달라졌다는 국내외의 상찬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을 보면 이 대화 가능성을 활짝 열어둔 건 아닌 것 같고 또 닫은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북한의 노림수는 뭔가요?
네, 북한 입장에서 지금의 전개들이 특별히 나쁠 게 없다. 좀 과장하면 꽃놀이패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베네수엘라, 이란으로 이어진 체포, 참수, 전쟁 등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국제사회를 뒤흔들었던 올해 초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란 전쟁에 늪에 빠진 트럼프의 출구찾기가 한창입니다. 반면에 그 사이 북한은 러우 전쟁에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등으로 북중러 밀착을 든든히 다져뒀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뭘 얻어내느냐가 관심일 텐데 우선은 비핵화 이슈 제거가 꼽힙니다. 트럼프가 핵보유국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한편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압박의 기조를 포기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또 북한이 대북 적대의 상징으로 꼽는 한미 연합훈련을 아예 중단하라는 지시까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끌어내면 북한으로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도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도입 중단 압박할 수 있겠고요. 북한은 지난해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회동 제안 때도 물밑에서는 사전 준비를 했다고 국가정보원은 밝힌 적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도 여러 시나리오를 짜두고 대비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이 한국 패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페이스메이커를 자처를 하지만 북미가 레이스를 시작할지 말지 아직 간을 보는 단계라서 그 역할을 할 틈이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북미가 우리를 안 통하고 대화 테이블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한미 간의 조율이 중요해졌는데요. 정부는 북핵의 중단, 축소, 폐기라는 3단계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 과정을 페이스메이커로서 옆에서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상찬한 것도 또 정동영 통일장관이 북핵 중단의 첫 관문은 결국은 북미가 만나는 거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도 그런 역할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네, 김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